인간의 뇌는 10%만 사용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00년대부터 있었던 유명한 속설로 루시, 리미트리스 등 여러 작품의 소재로도 활용되었죠. 물론 현대 과학에서는 틀린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과학이 발전하며 과학적으로 반박할 증거가 생겼기 때문인데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 많다고 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착시 현상인데요. 바로 이 헬름홀츠 사각형입니다. 19세기 물리학자 헤르만 폰 헬름홀츠가 발견한 이 착시 현상은 선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사각형을 비교하면 수직 줄무늬 사각형은 더 길어 보이고 수평 줄무늬 사각형은 더 넓어 보이는 현상으로 이미 스포해버렸지만 사실 두 사각형은 같은 크기입니다. 우리가 왜 두 사각형이 같지 않게 보이는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2011년 영국의 요크 대학 심리학자들은 헬름홀츠의 사각형을 3차원으로 실험해봤는데 가로 줄무늬를 입은 여성이 세로 줄을 입은 여성보다 약 10% 날씬하게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뭔가 세로는 옆 라인이 보여가지고 더 뚱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 실험을 통해 헬름홀츠 사각형의 원리를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가로줄이 있는 옷은 사람을 길어 보이게, 즉 더욱 날씬해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스트라이프 티를 도전하기 꺼려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가로줄 패턴이 자신이 더욱 뚱뚱해 보일까봐 도전하기 꺼려진다 하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가로줄 스트라이프 티는 사람을 더욱 날씬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특유의 가시성이 높은 스트라이프 패턴이기도 하고 가로줄이 뚱뚱해 보인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의에 시선이 가는 이 디자인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몇몇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패턴 때문에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릴 때 앤디 워홀의 사진을 보고 스트라이프 티는 예술가의 옷이라 생각했는데요. 다른 누구는 세일러복을 입은 마린보이를 떠올릴 수도, 다른 누구는 죄수복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스트라이프 티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여러 모습만큼 정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매력 있는 옷. 오늘의 이야기, 금기시된 디자인에서 예술가들의 상징으로 스트라이프 티입니다. 스트라이프, 줄무늬라는 뜻의 단어로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옷에 사용된 건 11세기로 긴 역사를 가졌지만 당시 스트라이프 디자인은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위에 나온 성경 구절의 두 구절을 당시 성직자들은 두 가지 색상의 옷을 입지 마라로 해석했었습니다. 즉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들어간 옷은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죠. 추가적으로 줄무늬를 뜻하는 프랑스어는 과거에는 잡종이라는 뜻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중세시대 당시에는 광대, 백정, 매춘부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강제로 스트라이프 디자인의 옷을 입혀 한눈에 하층 시민임을 알아볼 수 있게 구별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죄수복의 디자인으로도 사용되었죠. 스트라이프 디자인은 당시에 부정적인 디자인과 동시에 가시성이 좋아 도망가는 죄수들을 잡기도 쉬웠다고 하는데 근데 과거 죄수복들의 사진을 보면 가로줄이 아닌 세로줄의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가로줄을 사용한 죄수복 역시 존재했지만 현대에 와서 단색의 죄수복이 되기 전까지는 교도소 혹은 지역마다 다른 디자인의 줄무늬 죄수복을 사용했었죠. 이런 여파로 당시 사람들에게 스트라이프 디자인은 부정적인 이미지이자 소외된 자들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여겨졌는데요. 이 의미가 나중에는 권력층에 대립하는 디자인으로 프랑스 혁명의 깃발 디자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미국 국기에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들어가는 등 시간이 지나며 점차 부정적인 이미지가 희석되어 갑니다. 이 여파로 지금 우리가 입는 스트라이프 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스트라이프 패턴이 가로줄, 세로줄을 모두 의미한다면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가로줄 티는 뭐라고 검색해야 할까요? 바로 브레통 셔츠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브레통 셔츠라는 단어는 서구권에서는 스트라이프 티를 부르는 대표적인 용어로 스트라이프 티의 근본이라 불리는 브랜드 세인트 제임스 역시 제품의 명칭을 브레톤 스트라이프 셔츠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이 티셔츠를 스프라이트 셔츠 혹은 스프라이트 티셔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브레톤 셔츠, 프렌치 셔츠, 몰드티 등 여러 이름으로 스트라이프 티를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본어가 어원인 단가라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기도 하죠. 이 영상에선 스트라이프 티라고 통일해서 부를게요. 이렇게 여러 이름이 사용되는 이유는 스트라이프 티의 정확한 유래를 알기 어려워 지방마다 이 옷을 부르던 용어가 현재까지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많은 이름들 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름의 어원이 스트라이프 티의 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브레톤 셔츠와 바스크 셔츠라는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의 유래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바스크 셔츠는 16세기 즈음 스페인에 위치한 바스크 지방 선원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해서 불린 이름입니다. 브레통 셔츠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에 위치한 브르타뉴 지방에서 생산되어 지어진 이름이죠. 특히 프랑스는 스트라이프 티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1858년 3월 27일 프랑스 해군 선원들에게 마리니에르가 공식 제복으로 도입됩니다. 마리니에르의 디자인에는 확실한 규정이 존재했는데 몸통에는 21개의 흰색 줄무늬와 20개에서 21
한 개에 남색 줄무늬가 있어야 하고 푸른 줄의 두께는 1cm, 줄 간격은 2cm여야 하고 소매에는 15개의 흰색 줄무늬가 같은 간격으로 있어야 하며 소매는 7부 기장이며 카라는 목까지 닿아야 한다는 빡빡한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21개의 선이 상징하는 의미는 나폴레옹 함대가 영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횟수를 나타낸다 하고 7부 소매로 제작된 이유는 마리니에르는 속옷이었기 때문에 겉옷의 소매보다 짧게 만들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번에 티셔츠가 생긴 유래처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잘라서 입었을 수도 있겠네요. 초반에 마리니에르는 원양선을 타는 해군에게만 지급되었는데 바다에 빠진 병사들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줬고 또한 눈에 잘 띄는 패턴은 프랑스 해군의 상징으로 각인되며 프랑스 해군은 마리니에르를 해군의 정식 복장으로 채택하고 현재까지 세일러복과 스트라이프 티를 착용하며 프랑스 해군의 트레이드 마크로 남아있습니다. 프랑스 이외에도 스트라이프 티를 보급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텔라시카입니다. 1874년 8월 19일 러시아는 텔라시카를 해군 공식 복장으로 지정하는데 마리니에르와 다른 점은 소재를 울과 면 반반씩 섞어 사용했고 푸른 줄의 두께는 1.1cm, 줄 간격은 4.4cm로 지정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1912년에 바뀌게 되는데 두 줄의 두께를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 티의 줄의 두께를 보고 텔라시카인지 마리니에르인지 구분이 가능하죠. 또 한 가지 러시아군의 특징은 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보직들도 텔라시카를 보급받습니다. 특정 보직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말이죠. 베레모 역시 보직마다 다른 색상을 착용하는데 따라서 베레모와 텔라시카의 색을 보고 직군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군은 프랑스와 똑같이 남색 텔라시카를, 해병대는 진한 청색의 검정 베레모, 응급상황부 대원군들은 주황색을, 국경수비대는 녹색, 공수부대는 밝은 청색, 내무군 공수부대는 진한 적색의 텔라시카와 베레모를 착용합니다. 러시아 역시 현재까지도 텔라시카를 입으며 러시아 군인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스트라이프 티가 텔라시카로 퍼지는 동안 스트라이프 티의 고향 프랑스에서는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다른 군복들 역시 점차 일반인들이 입기 시작했듯 스트라이프 티 역시 일반인들이 조금씩 입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라이프 티를 처음으로 판매한 세인트 제임스 역시 1889년부터 스트라이프 티를 판매했다 하죠. 가로줄 디자인의 군복 속옷을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입기 시작한 건 프랑스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명품 브랜드 샤넬의 설립자인 코코 샤넬입니다. 1917년 마리니에르의 영감을 받은 코코 샤넬은 자신이 디자인한 여성복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첨가시킵니다. 코코 샤넬은 자신이 입고 다닐 정도로 스트라이프 티를 좋아했는데 자신의 컬렉션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자주 사용했고 후에 스트라이프 디자인은 프랑스군 속옷 디자인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샤넬이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군복 속옷 이미지와 여성 옷이라는 이미지가 합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스트라이프 티를 입기 시작했는데 살롱 문화와 사교계를 통해 여러 예술가들에게 전해지며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스트라이프 티를 입기 시작합니다. 특히 파블로 피카소는 스트라이프 티를 매우 사랑했는데 이러한 여파로 스트라이프 티는 피카소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되어버리죠. 스트라이프 티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패션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인 장폴 고티에는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앙팡 테리블, 즉 악동이라는 별명을 얻은 디자이너였는데 그는 평소에 스트라이프 티를 자주 착용했고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들어간 컬렉션을 선보이고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들어간 가구를 만드는 등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보다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는 여러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디자인으로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디자인이 되었죠. 이러한 수많은 역사가 담겨있는 간단한 디자인의 옷은 아직까지도 여러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며 같은 디자인으로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아이템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스트라이프 티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나요? 꼭 근본 브랜드의 스트라이프 티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퀄리티가 좋게 나오니 한 번도 스트라이프 티를 입어보시지 않으셨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랫동안 살아남은 디자인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아마 스트라이프 티를 직접 입어보며 마음에 드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브랜드들의 눈길이 가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브랜드들이 비싸도 팔리는 이유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